안녕하세요. 로드스터입니다. 서울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 서울 모터쇼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전시된 EV9을 중점적으로 오늘은 설명드리고자 해요. 먼저 서울 모터쇼는 3월 30일 날부터 시작이 됐고요. 3월 30일인 목요일은 프레스데이라 그래갖고 기자분들하고 유명 유튜버분들이 먼저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3월 31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입장이 가능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에 대한 제재가 거의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관람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관람하러 오신 분들은 아마 개미지옥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날 오후 2시쯤에 입장을 해보았는데요. 그래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까지 붙고 주차를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평일날은 일부 부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스들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정도였어요. 그래도 EV9은 아무래도 기아차에서 나오는 첫 SUV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 서는 것은 물론이고 체험하는 것은 아예 그냥 포기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도 볼 게 많아서. 그래도 어떻게 촬영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콘텐츠를 뽑지를 못했어요. 한 번 더 갈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시는 분들은 사람이 많을 것을 각오하시고 그리고 가시는 게 좋고요. 사람이 없는 시간은 문을 닫기 1시간 전에는 주차장도 그래도 차를 댈 때도 있고 관람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시면 관람하는 시간이 딱 1시간 정도밖에 남지가 않으니까 잘 선택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하니까 그때 가시는 분들은 인파들로 북적거리는 것은 감안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나와있던 EV6의 트렁크 공간인데요. EV9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것이 이제 EV9의 트렁크 공간인데 6, 7인승이 그렇듯이 트렁크 공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짐을 많이 실을 것 같다 그러면 3열은 접으면 되니까요. 평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 나오는 것은 그렇게 실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어깨 형식으로 되어 있는 트렁크 오픈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박에 특화된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차박을 하실 때 안에서 트렁크를 열 수가 있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트렁크 오른쪽에 보면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충전할 때 충전 커넥터가 안 빠질 때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 위에 보면 V2L 단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차박에 특화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보여져요. EV6, 아이오닉5, 아이오닉 6는 2열 중간 하단에 의자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 EV9은 이곳에 위치한 것이 다른 점이거든요. 트렁크의 이 부분 역시 금속 재질로 마감을 해놓아서 기스 같은 게 잘 안 나도록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5, 6천만 원의 전기차 그러니까 기아차, 현대차에서 나온 차량들보다는 좋은 점이에요. 또 항상 그렇듯이 전기차에는 2단으로 되어 있는 숨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도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물건을 고정시키기 위한 클립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소형 소화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런 점도 현대기아차에서 나오는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칭찬해 주어야 할 부분이죠. EV9의 실내등이나 모든 조명은 LED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매우 밝은 편에 속하는 방향을 냅니다. 일부 차종에서는 호박등을 써서 원가 절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EV9에서는 그런 점은 보이지 않았어요. 트렁크를 여닫는 데 있어서 역시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유압 쇼바를 채용을 했고요. 트렁크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속도는 아마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후면을 자세히 보시면 와이퍼가 안 보이시죠? 그런데 와이퍼가 있습니다. 위쪽에 히든 와이퍼 형태가 숨겨져 있고요. 이것은 아이오닉5 유저 입장에서는 부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거기 가는 아저씨 잠깐 구독, 좋아요는 해주고 가셔야죠.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2열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2열 부분의 팔걸이나 버튼 부분은 그렇게 고급감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나마 이 부분은 우레탄 재질의 폭신한 그런 질감이 느껴집니다. 2열에는 이렇게 수동으로는 아마 조작할 수 있는 햇빛 가리개가 존재하고요. 수납 공간은 2열에도 꽤 되는 편이고
스피커 커버도 은색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열 도어 트림의 하단 부분은 딱딱한 재질의 플라스틱이라서 보급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이것은 운전석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다 스웨이드 재질을 적용을 해갖고 출시를 했으면 가격이 8, 9천 정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품성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 GT라인에도 이렇게 적용이 안 된 것을 보면 조금 아쉬운 감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EV9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헤드램프하고 DRL 램프가 있는데요. 이 차량은 DRL 램프가 LED 타입이에요. 이 차량은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가 적용된 게 아니고 일반 LED DRL 램프이거든요. 그래도 참 멋있습니다.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돈이 좋은 거죠. 여기에다가 GT라인은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이 기본 적용됩니다. 하지만 아래 등급에서는 옵션으로 아마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서도 돈이 좋은 거죠.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은 아마도 패턴에 따라서 구독형 서비스 FOD가 적용이 될 듯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가격표가 나와야지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듯해요. 이것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맨 처음에 히든 라이팅인 줄 알았어요. 히든 라이팅이긴 한데 현대차에서 적용된 히든 라이팅하고 조금은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AAF, 그러니까 액티브 에어 플랩인데요. 주행할 때는 닫혔다가 모터나 배터리를 식혀야 할 경우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그런 부분이죠. 위쪽에는 HDP를 위한 라이더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EV9은 13개의 레이더 센서와 2개의 라이더 센서로 HDP를 구현합니다. 이 HDP에 대해서 말이 좀 많아요, 요즘. HDP는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본격적인 자율주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자율주행은 뭐냐? 이거 자율주행 아니죠. 반자율주행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부르기 편하기 위해서 반자율주행이라는 것이지 절대 반자율주행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탑재되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부르냐? ADAS라 그래서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예요. 말 그대로 보조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를 돕는 보조장치인 것이죠. 그렇지만 HDP는 다릅니다. 자율주행에서 가장 첫 단계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DP를 활성화하면 시속 80km까지는 손을 놓고 주행을 할 수가 있죠. 이때 HDP하고 ADAS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ADAS를 활용하여 주행 시에는 핸들에서 손을 놓고 주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핸들에 손을 잡으라고 경고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고음도 들리고 급기야는 기능이 해제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HDP는 이런 게 작동을 안 하죠. 핸들에서 손을 놓아도 지속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고속도로가 끝나는 데까지. 참 편리한 세상이 왔어요. 앞으로는 더 발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정 조건이 되면 운전자에게 똑같이 경고 메시지는 주는데 그래도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거나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서행에서 갓길에 주차를 하는 기능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HDP 기능은 고속도로나 고속화 도로에서 가능하고 시속 80km까지밖에 속도를 못 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다가 80km로 놓고 가면 욕먹기 딱 좋지만 그래도 일부 구간에서는 잠깐 동안이라도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상당한 메리트죠. 그리고 HDP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는 일부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월드 프리미어에 공개된 화면을 보면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HDP가 탑재된 EV9의 GTL 라인업은 하반기에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또 재밌는 게 현대에서 얼마 전에 제네시스의 G90 내연차가 공개가 되었단 말이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중에서 가장 고급 트림에 속하잖아요. 대부분 관례에 따르면 제네시스의 최첨단 기술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차에 적용이 되고 이랬었는데 만약에 EV9 GTL 버전에 하반기에 탑재가 돼서 나온다면 이것은 아우가 형님보다 먼저 출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극상이고 배반이 돼버리는 거죠. 성대묘사 해봤는데 썰렁했네요. 죄송합니다. HDP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됐는데요. 다른 것도 소개시켜드려야 되니까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2부로 나누겠습니다. 빨리 편집해서 바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 EV9은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제작을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